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3일 첫 조사에 이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오늘 정경심 교수를 또다시 소환했거든요. 네. 그 앞서서는 8시간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출석을 했어요. 네. 네. 10월 3일 날 조사를 했죠. 네. 엊그저께.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건강상의 문제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국 이제 소환에 응해서 조사가 지금까지도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죠. 물론 이제 건강이 이제 나쁘다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첫날도 건강 문제 때문에 일찍 돌아갔죠. 네. 8시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건강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나왔는데 사실은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또 수사도 역시 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잘못하면은 수사에 불응한다는 이런 또 의심을 살 수 있고 또 수사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측이 모두 부담이 있었고 또 수사의 신속성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원래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조사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길어졌거든요. 오늘로 이제 추가 소환 조사는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날 사실은 8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조사 시간은 뭐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날 그 입시 비리 문제, 표창장 의혹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김영란인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날 수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소환 네. 조사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사모펀드 의혹을 이제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말고도 웅동학원 이 의혹이라든지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번 수사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 오늘도 건강 문제라든지 또 심야 수사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수사만 가지고 수사가 종결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앞으로 몇 차례 네. 추가 소환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역시나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형평성에 또 반하면 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개 소환이니 비공개 소환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것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있어 왔던 것인데 물론 과거에 이제 2010년에 법무부 훈령을 만들어서 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네. 거기에 18조에 보면은 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정당 대표라든지 자산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공개 소환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연예인들 네. 거의 다 뭐 공개 소환했고요. 그때 말고도 국정농단 재판할 때는 뭐 교수라든지 최순실, 정유라 등등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거의 공개 소환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깜깜이 수사를 막는다. 이런 네. 데에서는 상당히 유효하지만 실제로 무죄추행 원칙이라든지 인권 보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항상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공개 소환을 없앤다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시점이 예. 왜 이 시점이어야 되느냐. 네.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장관이라든지 상당히 국민의 어떤 알 권리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까지는 공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비공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처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네. 뭐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측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네. 지난 3일에 구속 상태로 이제 넘겼죠. 그렇죠. 넘겼고 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씨의 횡령 혐의, 그 공범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서는 뺐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네. 아무래도 검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조범동 씨는 뭐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공범이라 하더라도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해가지고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얘기도 안 들어보고 즉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또 공범으로 적시를 하면 그것이 또 나중에 뭐 또 피의자의 방어권 같은 걸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뭔지 이렇게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제일 큰 건 그거라고 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거기에 뭐 공범으로 적시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다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고 나서 네. 나중에 기소를 하고 또 이제 조범동 씨라든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서는 조 장관 동생인 조 씨가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된 상태거든요. 네. 핵심 쟁점이 뭘지 또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조 장관 동생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혐의가 있어요. 조 장관 동생은 첫 번째가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 배임 수재가 뭐냐면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그 교직원을 통해서 당시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조 장관 동생이 말이죠. 그때 이제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억 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교직원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임 혐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웅동학원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건설회사를 통해서. 네. 근데 그것이 허위 공사 아니냐. 그래서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소위 우의장 소송. 사기 소송을 벌인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이제 처음에 뭐 14억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면서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청구를 했던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웅동학원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던 게 있어요. 네. 그 대출을 받은 것도 결국은 그 돈이 빼돌려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배임 혐의라든가 또는 횡령 혐의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배임 수재 혐의, 그러니까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돈 받았다는 거. 예. 근데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스 CNT의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대표. 네. 그다음에 코링크 P의 이상훈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국으로 나가도록 예. 나갔다 돌아왔잖아요. 왜? 네. 그리고 본인도 나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거고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월요일 날 열린다고 예, 하지요. 다음 주.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조 장관을 제외한 일가족은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조 장관을 이제 가운데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조 장관의 동생, 조 장관의 딸과 아들, 네. 그다음에 조 장관의 처남, 또 그다음에 또 처남의 전처 네. 등, 그다음에 뭐 SCNT라든가 WFM 등등의 관계 회사들 모두가 조사를 받았어요. 네. 모두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오늘 수사를 하고 또 한 번 더 부를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를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조국 교수를 부를 가능성이 예. 네.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이전에라도 조국 교수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과 가족이거나 네. 내지는 또 인척 관계이거나 예. 너무 가까운 사이 그리고 사모펀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위조 표창장 의혹이나 또 인턴십 활동 증명서 위조 이런 것들이 조국 장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은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본시장법이니 공직자윤리법이니 이런 것들은 조국 장관을 떠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국 장관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 코링크에 관련해 가지고 예. 그때 뭐 압수수색을 하고 그럴 때 저기 영등포 PB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김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국 장관도 사실은 이 증거인멸과 관련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을 할 때도 뭐 옆방에 있었다든지 뭐 그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국 장관도 소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현직 공무원, 더군다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할 때는 무조건 그렇게 부르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어떤 혐의가 소명되고 네. 또 증거가 뒷받침될 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을 부른다면 그것은 검찰이 그만큼 자신 있다. 증거를 혐의를 갖고 있다. 입증할, 예, 예. 그런 뜻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저번에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네. 동양대 말이죠. 예. 그때 부르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비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봐라. 법원에서 그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위조 과정까지도 다시 말해서 스캔을 떠가지고 그 스캔 뜬 것을 다시 짜깁기를 네. 해가지고 다시 완성본을 만드는 미완성본으로부터 완성본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니 웅도학원이니 이런 것들이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조 장관을 부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 장관의 어떤 그 부르는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 원래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다. 그리고 범인까지 검거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도 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7차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차쯤 와가지고는 서서히 이제 뭐 라포르 관계, 신뢰 관계를 보이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11차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며칠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발표를 하면서 네. 그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춘재 자신이 했다고 했고 그거 말고 5건이 더 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14건이고 그리고 뭐 성폭행 네. 이것이 뭐 30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사실은 제대로 발표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재는 화성 사건 10개 하고 나머지 4개, 네. 청주 2개, 화성 2개. 그래서 14개의 살인 사건을 자기가 벌물었다, 저질렀다. 이렇게 그때 이미 얘기를 했다는 처음부터, 거예요. 네. 처음부터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경찰에서는 8차 사건은 빼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하면 경찰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국민들이. 네.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서 저 8차 사건이 뭐냐면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 네. 그날 9월 16일. 그때 태안읍 진안리에서 화성이죠. 네. 여기에서 중학생 14살입니다. 당시 박 모양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러 갔다가 6시간 넘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의가 벗겨져 있고 그리고 목이 졸린 상태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좀 다른 것이 있는데 화상 사건은 거기가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밖에 논두렁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피해자의 옷가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묶는다든지 네. 또 재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상 사건 다른 것들하고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것이 그 다음해인 1989년 7월에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합니다. 네. 네. 당시 22살이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어떤 여인을 사귀었는데 그 여인이 나를 버리는 바람에 여자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살해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백을 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했고 제1심 법원에서까지도 자백을 합니다. 네. 그런데 2심 법원과 3심 법원에 가서 그 자백을 번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1심에서 했던 어떤 자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게 되죠. 예.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다가 2010년에 22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가석방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석방이 된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춘재가 한 거냐? 아니면 저 윤모 씨가 한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예. 만약 이춘재가 소영웅주의, 소영웅 심리 때문에 내가 안 한 것도 하는 것이라면 그 여부를 밝혀야 될 거지만
혹시라도 정말 저거 이춘재가 했다면 그럼 유모 씨는 뭐예요? 너무 그러니까 20여 억울하죠. 년 동안.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과제가 경찰에게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만약에 윤 씨가 정말 이제 억울한 상태가 된 거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부실 수사, 강압 수사 뭐 오명도 좀 피할 수 없겠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윤모 씨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윤모 씨가 범인으로 왜 그럼 특정이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때 혈액형이 B형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채모가 발견이 됐는데 예. 채모 그것이 윤모 씨의 것으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형하고 네. 거기서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농기계 수리공, 농기계 만지는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접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이 윤모 씨다 이렇게 그래서 그 채모에다가 자백 이걸 가지고 윤모 씨로 특정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윤모 씨는 1심에서만 자백을 하고 2심, 3심을 번복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나오면서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면 사실은 당시에 저것이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요나 또는 그 강박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